이 방망이는 때려라 방망이 하고 소리치면 뭐든지 나오는 아주 신기한 방망이니까 특별히 조심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한 집의 아이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나 마시고 해야겠다. 아이는 산비탈에 있는 옹달샘을 찾아가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하다. 이 샘물은 언제 마셔도 좋단 말이야. 맛이 최고야. 물을 마신 아이는 피로가 싹 풀리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왕이면 시원하게 얼굴도 씻고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아이는 세수를 하고 손도 씻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착한 아이야, 산꼭대기로 가봐. 거기에 가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잔잔하던 샘물에 물살이 있는 것 같더니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지? 아이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물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머리를 내밀고 눈을 꿈뻑거리고 있었습니다. 개구리야, 혹시 네가 한 말이니? 응, 나야. 아이는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도깨비가 있을 거야. 그 도깨비한테 네 소원을 얘기해. 그러면 도깨비가 소원을 들어줄 거야. 정말이야? 정말 산꼭대기에 가면 도깨비가 있는 거야? 정말 그 도깨비가 내 소원을 들어줄까? 물론이지. 빨리 가봐. 아마 앞으로는 힘들게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아이는 개구리가 시키는 대로 산꼭대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험하고 높은 산이었지만 아이는 자기 소원을 들어줄 도깨비를 빨리 만나고 싶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 막 올라서니 정말 무섭게 생긴 도깨비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치 괴물 같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먼저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야. 무서워하지 말고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 말을 듣고서야 아이의 마음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도깨비야, 정말로 내 소원을 말해도 되는 거야? 그렇다니까. 네 소원이 뭔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힘들게 나무를 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내가 당나귀를 한 마리 줄 테니까 이 당나귀를 몰고 내려가. 그러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당나귀로 부자가 된단 말이야? 내 말대로 해. 당나귀를 데리고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 그럼 당나귀를 줘. 도깨비가 당나귀 한 마리를 내어주자 아이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잘 가거라 착한 아이야. 도깨비는 작별 인사까지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난 꼭 부자가 되고 싶어. 걱정하지 말고 어서 내려가. 도깨비야, 고마워. 난 벌써 부자가 된 것 같아. 무섭게 생겼지만 착한 도깨비야. 그럼 잘 있어? 아이는 당나귀를 몰고 부지런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탓에 금세 해가 져서 캄캄해졌습니다. 쉬었다 갈 만한 곳을 찾아야겠다. 아이는 하룻밤 묵을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마침 저기 주막이 있네. 저기서 쉬었다 가야겠다. 아이는 당나귀를 끌고 주막으로 들어가서 주인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당나귀 좀 맡아주세요.
이 당나귀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당나귀니까 특별히 잘 맡아주셔야 돼요. 그래, 잘 맡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푹 쉬어라. 주인 아저씨는 친절하게 저녁밥도 차려주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금방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기는 했지만 부자가 될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곧 부자가 될 거야. 어머니 아버지도 이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 이런 생각들을 하니 정말로 기뻤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집으로 가기 위해 주막을 나서며 당나귀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얘야, 정말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네가 맡긴 당나귀를 마구간에 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구나. 이거 어디로 간 거지, 이거? 주인 아저씨는 정말 미안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당나귀라는 말을 듣고 당나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아이 참, 아저씨도 잘 맡아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아니, 나는 네 부탁을 받고 당나귀를 마구간에 잘 넣어뒀어. 그렇지만 자기 발로 어디론가 가버린 걸 어떻게 아니? 아무리 귀한 당나귀라고 하더라도 내가 마구간에서 당나귀를 끌어안고 잘 수는 없지 않겠니? 아이는 당나귀를 잃어버려서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나귀가 자기 발로 가버렸다는데 주인한테 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터벅터벅 산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만 더 부자가 되는 물건을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는 산꼭대기에 도착해서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도깨비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도깨비야! 아이는 간신히 도깨비를 불렀습니다. 왜 또 왔니? 어제 집에 안 내려갔어? 당나귀는 어떻게 했어? 도깨비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미안해. 네가 준 당나귀를 잃어버렸어. 아니, 어쩌다가? 그 당나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당나귀라고 했잖아. 정말 미안해, 도깨비야. 아이는 어떻게 해서 당나귀를 잃어버렸는지 도깨비에게 얘기했습니다.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보자기를 가지고 가. 보자기? 이것도 부자 되는 거야? 그럼 이 보자기도 굉장히 좋은 거야. 이 보자기를 펼쳐놓고 무엇이든지 나오라고 해봐. 그럼 말하는 대로 뭐든지 나올 거야. 정말로? 그럼 이건 정말 좋은 보자기야. 이 보자기를 펼쳐놓고 막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막 나오는 거야? 물론이지. 이 금도 나오고 은도 나와. 우와, 신난다. 고마워, 도깨비야. 아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집을 향해 걸었지만 또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잘 곳을 찾다가 어제 묵었던 그 주막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인 아저씨, 이 보자기는 정말 잘 지켜주셔야 돼요. 당나귀처럼 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이는 주인 아저씨에게 보자기를 맡기며 또 부탁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저녁이나 맛있게 먹고 푹 자거라. 에이, 그까짓 보자기를 누가 훔쳐간다고 그러니? 그래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아이는 소원을 다 들어주는 보자기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원을 다 들어주는 보자기라고 말했다간 지난번처럼 잃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 아저씨는 아이가 보자기를 지켜달라고 부탁할 때 이미 눈치를 채곤 보자기를 깊이 감춰버렸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기 무섭게 아이는 보자기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 보자기 주세요. 얘야,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거. 간밤에 도둑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눈을 번쩍 떠보니 벌써 물고 가버렸어. 잘 지키고 싶었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단다. 아, 몰라요, 몰라. 그게 얼마나 좋은 보자기인 줄 아세요? 아이는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아이를 달래주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이는 울면서 주막을 나왔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당나귀도 보자기도 모두 잃어버렸으니까 이젠 다시 나무를 하는 수밖에 없겠어. 아이는 한숨을 내쉬다 말고 다시 도깨비를 떠올렸습니다. 한 번만 더 도깨비한테 부탁해볼까? 그 도깨비는 착한 도깨비니까 어쩌면 또 다른 걸 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는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를 보자 도깨비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뭐야? 왜 또 왔어? 내가 준 보자기는 어떻게 했어? 아이는 귀중한 보물을 2번이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 보자기도 잃어버렸구나. 내 말이 맞지? 아이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는 울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에휴, 울지 마라. 난 네가 그 보자기마저 잃어버리고 이리로 다시 올 줄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울지 말고. 자, 이번에는 다른 걸 줄 테니까 어서 가지고 가라. 이것도 좋은 거야. 그게 뭔데?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방망이야. 이 방망이는 때려라 방망이 하고 소리치면 뭐든지 나오는 아주 신기한 방망이니까 특별히 조심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우와, 정말 고마워 도깨비야. 이번에는 정말 잘 가지고 갈게. 그리고 이번에는 주막집 아저씨한테 맡길 때 때려라 방망이 하고 말하면 무엇이든 나오는 방망이라고 꼭 얘기를 해. 그러면 주인 아저씨가 잘 지켜줄 거다. 안 돼 도깨비야. 어쩌면 당나귀도 보자기도 그 주인 아저씨가 숨겼을지도 몰라. 무엇이든 나오는 방망이라고 하면 또 숨겨버릴 거야. 아니야. 괜찮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왜 그래야 하는지 두고 보면 알 거야. 자, 이 방망이 가지고 얼른 가렴. 알았어. 그럼 시키는 대로 할게. 그리고 정말 고마워. 넌 정말 좋은 도깨비야. 안녕. 아이는 방망이를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다시 그 주막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주인 아저씨에게 방망이를 맡기고 싶지 않았지만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인 아저씨, 오늘은 이 방망이를 맡길게요.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일 떠날 때 주세요. 그래, 그렇지만 누가 이따위 방망이를 가져가겠니? 그런데 이건 무슨 특별한 방망이라도 되는 거니? 주인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아주 좋은 방망이에요. 때려라 방망이!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나오는 신기한 방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관했다가 내일 저한테 돌려주세요. 알았죠? 아이는 방망이까지 잃어버릴까봐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서 잠이나 푹 자거라. 그렇지만 아이는 방망이 걱정에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잃어버리지는 않을지 조마조마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아이가 자는 줄 알고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는 아이가 깰까 봐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때려라 방망이. 이렇게 말하자 갑자기 방망이가 춤을 추듯이 주인 아저씨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서 도망쳤지만 방망이는 주인 아저씨를 계속 쫓아다니며 마구마구 때렸습니다. 사람 살려! 이 방망이가 사람을 때린다! 방망이가 사람을 때려! 주인 아저씨가 소리치자 아이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도깨비가 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 도깨비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구나. 저렇게 아저씨를 혼내주려고 때려라 방망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던 거구나. 저건 벌을 내리는 방망이인가 보다. 아이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내지르는 고함 소리에 놀라
주막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저씨는 남의 물건을 훔친 아주 나쁜 아저씨입니다. 아이는 큰 소리로 외치며 당나귀와 보자기를 다시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구경하던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매를 맞고 있는 거구만. 어서 빨리 돌려줘요. 그래야 방망이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주인 아저씨는 감춰두었던 당나귀와 보자기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방망이도 때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당나귀와 보자기 그리고 방망이를 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큰 부자가 되어서 부모님도 잘 모시고 어려운 이웃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